학교 급식이 폐암과 다양한 산업재해로 인해서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학교 급식실의 현장은 폐암 빈발과 그리고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퇴사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신규 채용은 안 내는 채로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에 150명 신규 채용이면 절반 정도가 모집이 되고요. 그리고 절반 되는 분들조차도 한 달이 안 돼서 반 이상이 퇴사한다라는 이 현실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현재 우리의 급식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존폐까지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교육부는 학교 급식 종사자 패시티 검진 최종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첫 발생한 이래 대책 발표가 일체 없었던 교육부가 오늘 처음으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번 발표 자체는 그나마 약간 진일보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햇수로 2년이 경과해서야 첫 대책 발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사후 약방문입니다. 또한 오늘 내놓은 대책을 보니까 그야말로 속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 내용은 우려를 감추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생률이 유사 연령군 일반인 대비 1.1배라는 교육부 측의 주장입니다. 이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족한 비교이며 어제 교육부가 요청한 노동조합과의 면담 과정에서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불필요하게 사안의 심각성을 희석할 수 있는 해당 유병률 비교 데이터를 배포 자료에 포함한 것은 그 의도를 의심케 하기 충분합니다. 이번 발표한 대책과 관련한 내용은 더더욱 큰 문제입니다. 먼저 중단기 대책이 없습니다. 환기 설비 개선은 분명 중요한 해법에 해당하지만 단연간 적지 않은 규모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에 걸맞는 중단기 대책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식단 개선이나 오븐 확충 등은 그나마 유의미한 부분이지만 이미 권고 수준의 지침은 시도교육청별로 이미 대개 시행 중인 곳이 많습니다. 다만 이를 현장에 실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 대책 또한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탁상 행정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에 교육공무집본부는 해당 지침을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하고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 명시해야 한다고 교육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 조리움 노출 작업의 경우 조리 종사자 1인당 노출 시간 제한을 명시하라는 의견도 일관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 대책에 이르러서는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발암물질인 조리흉은 초밀입자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마스크를 통한 초밀입자 차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장기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을 하는 급식 종사자들에게 과연 마스크가 대안인지 객관적인 판단과 신뢰 확보가 요구됩니다. 1인당 식수인원 계산에 대한 관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속빈 강정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급식시설 종사자들과 비교해서도 평균 2~3배 높은 상황입니다. 이는 급식 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등 여러 유형의 산재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튀김이나 구이 등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움에 1인당 노출되는 시간과 빈도를 높이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교육청법 예산 편성 규모와 수준 편차가 너무나 큽니다. 그나마 교육부가 올해 3개년 계획을 수립한 점은 진전이 보이는 대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환기설비 개선 예산 중 상당수는 조리시설 전반을 교체해야 하는 급식실 현대화 사업에 이미 기존 사업과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기설비 개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기존 사업으로 예산이 혼재되지 않게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환기설비 개선에 관한 공통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기존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실효성이 후퇴되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인 노동조합 등과의 정기적인 협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학교에서 일하는 급식 노동자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웃음으로 맞이해 식사를 제공했고 우리 노고에 보답이라도 하듯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인사하고 감사함을 표현해 줄 때마다 아, 나도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도 교육에 한 몫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고강도 노동으로 힘든 하루였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볼 때마다 또 하루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일하던 급식 노동자들은 이제 지쳐가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가며 짧은 시간 내에 조리하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화상 입고 고온에 튀기고 볶고 하는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조리 흉과 청소할 때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눈이 따갑고 냄새에 숨막혀 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현재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일터이고 열악한 노동 환경입니다. 이런 노동 환경에서 여러분은 일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 내가 이런 일터에서 근무한다고 상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검진 현황 첫 집계 때 폐암 발병률이 일반인의 38배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조사한 학교 급식실 노동자 42,000여 명의 PET 검사 결과 341명이 이미 폐암에 걸렸거나 폐암이 의심이 되는 상황으로 32%의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 32% 정도가 폐암이거나 폐결절인 상황에 환기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환경을 바꿔주겠다고 어느 교육부 시도교육청 나서는 곳이 없습니다. 급식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늘 아픔에 시달리고 이제는 폐암까지 걱정하며 노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얼마 전 폐 조직 검사와 동시에 폐암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동료를 만났습니다. 폐암 수술을 앞두고도 대체 인력이 없어서 내 동료들이 내가 빠지면 힘들까 봐 수술 전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급식 노동자들의 이 열악한 처우에 대책 마련을 해주십시오. 고강도 노동에 더 이상 골병 들고 폐암으로 죽어나가는 죽음의 급식실이 되지 않도록 환기 시설 개선과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아플 때 병가 사용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도록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폐암 정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해 주십시오.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노동 환경이 되기 위해 하루속히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더 이상 급식 노동자가 학교 현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